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10편 대중화 편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25,000불 저가 모델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천만원짜리 대중차 시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대중차 시대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이번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라인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 1억이 넘는 모델 S, 2016년 역시 1억이 넘는 모델 X 출시하면서 하이엔드 세그먼트로 시작했고, 2017년 5천만원대 모델 3 출시, 2020년 6천만원대 모델 Y를 출시하면서 미드엔드 세그먼트도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천만원 로우엔드 세그먼트 출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기존 내연차 회사들은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테슬라 대중화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배터리데이 시사점, 점유율 1%, 점유율 5%, 대중화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 배터리데이 시사점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배터리데이 시사점은 테슬라 대중화 공식 선언이라고 봅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로우 세그먼트 시장까지 잡아먹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25,000달러 테슬라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델명은 모델 2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모델 3와 모델 Y는 만드는 만큼 팔리기 때문에 기존 공장 확장,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까지는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2는 2021년쯤 프로토타입이 공개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봅니다. 모델 2 양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모델 2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테슬라 주가는 제 목표 주가 위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과거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결국 자동차 판매 대수에 연동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언급한 내용인데, 자동차 양산, 즉 대량 생산은 프로토타입 제작 대비 100배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두세 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니콜라, 루시드 에어 등이 자동차 컨셉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양산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산은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날 수 있게 많이 만드는 것이고, 수만 개 부품 조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수익을 내고 전기차를 양산하는 유일한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수익을 내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러한 환경을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원가 절감으로 차량 가격을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별 생각 없이 보면, 아, 테슬라가 원가 절감으로 차량 가격을 내리는구나, 잘 안 팔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팔리는데 가격을 내린다. 그런데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아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럼 테슬라만 가능한가? 테슬라가 독점하려나? 테슬라가 애플처럼 MS 15%만 먹을까? 하이엔드에서 로우엔드까지 가성비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델 2 본격 양산 시점은 내연 기관차들에게 엄청난 위협일 것입니다. 따라 만들자니 그 가격에 그 차가 안 나오고, 이미 전기차는 5년 이상 앞서 있고, 전기차 브랜드, 충전 인프라는 이미 앞서 있고, 내연기관차 CEO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땅한 대안이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대응 전략이 생각나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터리데이 전 미디어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를 추천한 제 입장에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사라, 팔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 회사가 계획대로 가고 있냐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저는 배터리 데이를 보고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회사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테슬라가 계획대로 전기차 판매를 잘 늘려나가냐를 보면 됩니다. 테슬라 주가와 차량 생산과 관계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2013년 주가는 수정 주가 기준 2012년 5달러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30달러를 돌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테슬라 모델 S가 처음으로 1만 대 이상 판매되었던 시점입니다. 2018년도에도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되었는데 모델 3가 판매량을 한 단계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해 들어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했는데 이것은 성공적 기가 상하이 완공, 모델 Y 양산 시작 등 또 한 번의 생산성 확대가 가시화된 시점이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테슬라가 계획대로 차량 판매 대수를 늘려나가냐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최대 판매 대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기가 베를린 오픈, 기존 공장 생산 확장 등으로 추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격적 램프업은 2022년부터 봅니다. 결국 테슬라는 2023년 100만 대 양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S&P 500 이슈, 배터리 데이 이슈, 스탁 스플릿 등에 대해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포장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회사 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과연 2023년에 100만 대 시대를 열 것인가, 또한 1000만 대 시대는 올 수 있는 것인가 등을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생산량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점유율 1%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보통 경우 주가는 점유율 1%를 돌파하면서 향후 추가적 점유율 확대가 기대될 때 가장 큰 시세를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 1%를 2023년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유율 1%는 자동차 판매 100만 대에 해당합니다. 올해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 침체 속에서 50만 대 이상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까지 100만 대 판매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기가 상하이 공장 캐파 확장입니다. 2021년 1분기 완공 목표로 확장 중인데 모델 Y 생산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생산 거점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공장을 새로 만들 때마다 기존 공정을 상당 부분 혁신해서 만듭니다. 이번 모델 Y 공정은 더 단순화될 것이고 용접 공정은 최소화되고 대형 캐스팅 머신으로 원가를 또다시 절감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가 팩토리 4, 기가 베를린은 2021년 중반부터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건설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가 상하이부터 공장 건설 속도의 노하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인력 채용이 시작된 것을 보면 기가 베를린 생산 스케줄도 얼마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혹은 계획보다 빠를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프리몬트 공장 확장, 기가 텍사스 오픈 등 생산 캐파 확장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양산 일정 딜레이로 고생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반대로 계획보다 빨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대 판매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500만 대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500만 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주가는 500만 대까지 가는 동안도 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 회사가 500만 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시점에 가장 많이 오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 대 시대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시장은 배터리데이에 실망했지만 저는 그 근거를 배터리데이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을 추가적으로 50% 이상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올리고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파워도 증가할 것입니다.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 기반으로 테슬라는 기존 모델 가격을 내리고 가성비 모델인 모델2를 내놓을 것입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직접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 시점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그리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사업은 차후 다루기도 하더라도 전기차 대중화만 1차적으로 달성하더라도 테슬라 가치는 자동차 회사 넘어 플랫폼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압도적 차량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 신차가 테슬라가 되면 보험 시장, 소프트웨어 시장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대중화 증거는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캘리포니아는 내연기관 판매 중지를 공식화했습니다. 203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MS가 지금은 0.5% 수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테슬라 MS는 어디까지 갈까요? 5%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10%, 20%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쯤이면 자율주행 완성도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쯤 되면 테슬라 대중화 시대가 될 것이고 회사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10편 대중화를 키워드로 회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